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제 주변 여사친들도 이야기를 하는 30대 괜찮은 여자는 많은데 30대 괜찮은 남자는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유튜브 시작하면서 조금 컨텐츠 고민용으로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육각형 남자 아니면 괜찮은 남자는 왜 이렇게 없나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주변에서도 자기 주변에 여자인 애들은 괜찮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괜찮은 남자들은 다 품절이 됐거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상향원 본능이에요. 인간을 이제 계량화나 수치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랑과 관련해서는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가령 어떤 법제도에서 일부 1처제인 상황에서로 기준을 하면 남자가 100명, 여자 100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적합도를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같은 등수끼리 결혼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 사람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의 기준이 상위 30%라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남자 30등과 여자 30등까지가 괜찮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만 넘어가면은 비슷한 등수끼리 만나면 사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여성분들 중에 스스로 괜찮은 남자가 왜 이렇게 없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결국에는 이런 말이 돼요. 자신이 30등인데 30등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10등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되면은 저 말이 사실이 됩니다. 30등부터 11등 정도까지의 여자 사람이 10등 이내의 남자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미 10등까지의 여자가 남자를 만난 거죠. 만났으면은 괜찮은 남자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야상으로는 괜찮은 남자가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의미는 괜찮은 남자와 괜찮은 여자의 비율이 다르면 한쪽의 기준이 높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육각형 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가 부족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냐면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20대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원래 몇 자리가 없는 거고 사회에서 모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능력치가 상위 30% 정도인데 상위 10%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괜찮다의 의미에 대한 이런 게 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언어는 결국에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를 규정합니다. 언어 능력이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되는 건데 인간은 결국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죠. 상상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그림으로도 하긴 하지만 말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 이런 언어 체계 사용이 그 사람의 사고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 사고 체계를 지배하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괜찮은 남자라는 표현은 사실 객관화할 수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대놓고 최고의 남자를 찾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이에 대해서 비난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표현을 괜찮은 남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근데 이걸 계속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초고스펙의 소수의 남자만 해당하는 조건도 그냥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이 괜찮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위 10%를 찾을 때도 괜찮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괜찮다의 사전적 정의는 국어사전상이에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을 50%로 가정하면은 보통 이상이 되는 거는 그냥 상위 50%만 넘으면 괜찮다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괜찮다라는 표현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 상위 50%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 상위 50%만 되면 괜찮다라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여사친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하는 남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괜찮은 남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보통은 상위 한 20에서 10% 조금 양보해서 한 30% 정도까지였지 거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중위값 딱 이상이 되는 남자를 표현한 적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좀 반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과거에 소개팅을 해주다가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안 해주냐면 소개팅 해줄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괜찮은 사람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괜찮은 여자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쉬운데 그냥 괜찮은 사람 해주세요 해서 괜찮은 사람을 해줬더니 무슨 이런 사람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 괜찮고 이런 친구들을 해줬더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많아서 지금은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도 웬만하면 거절하고 있습니다. 욕만 먹기 때문에. 자, 어쨌든 괜찮다라는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상향원 본능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됐었던 문제인데 조건의 획일화인 거예요. 과거에 학벌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많이 비판이 됐었죠. 하나의 어떤 성적 이런 기준으로 인간을 계량화하다 보니 사회적 낙오자가 많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비판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에 조건을 획일화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다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이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배우자를 고를 때 내 개인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느냐, 개인에게 맞는 사람을 괜찮은 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조건을 획일화해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은 이거에 맞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뭐 성적으로 나를 파악하지 마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적이라는 어떤 단일화된 기준으로 날 파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볼 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배우자를 찾을 때만은 이런 기준이 사라진다, 이런 사고 패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줄 세우기를 하는 건데 줄 세우기를 하려면 결국에 조건이 획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도 조건을 획일화해서 고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남자가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위권만 보이니까. 이거를 다른 예로 들어보면은 아까 성적을 얘기했으니까 수능 성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성적상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기준을 예를 들면 인서울이다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근데 저 때는 막 인서울이 거의 한 10% 상위 10% 가량 정도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면 소수죠. 근데 지방 국립대를 훌륭한 성적 및 능력으로 입학을 했더라도 인서울, 뭐 스카이를 보면서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기준이 다양하거나 내가 사람 보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다양하면은 내가 보기엔 괜찮은 남자가 상대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엔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괜찮은 남자가 적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비슷한 기준으로 남자를 보기 때문에 다 괜찮은 남자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에 괜찮은 여자보다 괜찮은 남자가 적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사실 결혼에 있어서는 나에게 알맞은 사람을 고르는 거, 결국에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찾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도 실제로 해보니까 안 맞아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비교로 이어집니다. 비교로 이어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또 당연히 비교를 한다는 건 남의 이목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화심리학에서 여성들은 피어 리뷰, 주변에서의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남자를 볼 때 남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보기에 적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고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 여사친이나 동료가 한 남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던 다른 여자도 그 남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남자들이 그 여자 앞에서 허세 부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이 뭐고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이 정도다 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적 평가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주 사고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다른 집 남편과 비교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가 어렵고, 자기 집 남편이 다른 집 남편들보다 압도적인 스펙 등을 가지고 있거나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은 남자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벽한 사람을 찾겠다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의 기준을 사실상 완벽한 사람으로 두고 있다는 뜻인데, 저는 흔히 말하는 30대 육각형 남자라는 기준이 있죠. 어떤 거냐면요, 키를 포함한 외모, 학력, 성격, 소득, 직업, 집안, 이렇게 6가지를 육각형 남자로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6개 기준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다 갖춘 남자들이 몇 %나 될까? 특히 키는 또 선천적인 부분도 있죠. 유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니까 노력으로 극복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요즘에 성장 호르몬 조사도 어릴 때부터 마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외모도 성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꾸밀 수는 있겠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전신 성형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하게 외모를 고치기도 좀 어렵고,
어렵고 집안도 내 힘으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성이나 학력이나 직업 같은 걸 중점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는 뜻은 학벌이 좋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이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거나 해내서 뭔가 이룬 게 있는지 그리고 노력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보는 건데 과거에는 완벽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같이 맞춰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의 기준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고전을 보면은 성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거나 성장을 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교에서는 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목표를 보통 군자가 되는 걸로 얘기를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더 나아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의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완성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더 성장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이제 군자. 지금 표현으로 치면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육각형 남자 기준 6가지로 보면 괜찮은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집도 없었고 자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직업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아주 많이 모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다만 저는 삶을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갖추어지거나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인성이나 이런 것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 주식으로 치면은 저점 매수를 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에 느끼는 문제는 이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완성형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20대 때 인성, 성격 이런 게 모두 갖춰지거나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이 몇 %나 될까? 예를 들면 재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신혼집을 좋은 위치에 구할 수 없으면 결혼도 포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높아진 괜찮은 사람 솔직히 괜찮은 사람이랑 쓰고 상위 5%의 사람으로 읽는 것 같은데 이걸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예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20대 30대 남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거의 결혼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게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행복해지려면 유일한 방법이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객관화도 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자신의 목표에 대한 객관적인 설정 및 성장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을 하면은 훨씬 더 좀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처음부터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해버리고 나아가게 되면은 비참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극소수의 운이나 능력까지 있었던 소수가 누리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식으로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쪽으로 변화를 해야 훨씬 더 좀 나라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괜찮은 남자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라에서도 절대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들 결혼하기 싫어진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을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